오늘 아주 반가운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디디님이랑 했던 에피소드에서 외국인 손님이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저한테 이메일 보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메일 보내준 남자 게스트 또 있거든요. 그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약간 그 사람들이 그 멘트를 듣고 남자분들이 하지 않았나 좀 싶네요. 맞아요. 네, 뭐 근데 오늘의 손님 코비가 네. 좀 애매합니다. 사실 처음으로 올라가는 외국인 남자 게스트는 아니에요. 네. 아쉽네요. 두 번째 외국인 남자 게스트인데, 근데 첫 번째로 나온 외국인 남자 게스트님이 자기를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 왜요? 혹시 그분이 한국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그럼 한국말 엄청 잘하시겠구나, 그분이. 뭐 잘하죠. 좋겠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최초로 남자 외국인 손님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초 외국인 남자는 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싫어하실 테니까, 예. 저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채널 최초로 네. 채널 최초로 외국인 게스트 남자 게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네네. 오늘의 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풀네임 이름은 제이콥이긴 한데 사람들이 다 저를 코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저를 코비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현재 이제 한국말 공부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한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고, 이제 현재는 그 프리랜서 통역사로 이제 활동하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네. 나라는 얘기 못했네요. 제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맞네. 출신은 얘기해야죠. 네. 필리핀. 네, 필리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얘기했었죠, 그래요? 제가. 네, 맞아요. 네, 그 마닐라 한번 갔다 왔다고. 네, 맞아요. 근데 마닐라에서 길거리에서 사 먹었던 허쉬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허쉬 아이스크림이요? 그래요? 길거리에서? 네, 그 초코 허쉬 아이스크림. 그래요? 저는 그런 건 보통 뭐 슈퍼에서 보는데 길거리에서는 본 적이 길거리는 아니고 네네. 슈퍼인데 이제 슈퍼 입구에 그 길가 쪽에 있는 기계에서 기계라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있던데요? 저는 필리핀 사람은 약간 처음 들어보는 듯한 느낌 살짝 들긴 한데 너무 옛날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잠깐만요. 한 7년, 지금 7년 생각을 됐어요. 해보니까 7년. 약간 그 어떤 편의점에서 약간 그런 기계가 있긴 한 것 같거든요. 네, 편의점이라, 신기하네. 아무래도 그 필리핀에서 저도 약간 못 가본 데 워낙 많아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가보신 데가 약간 제가 아직 못 가보았을 수도 있어요. 따지면은. 네. 그때 그래서 막 필리핀 날씨가 더우니까 그쵸. 엄청 덥죠. 길을 걷다가 초코 아이스크림이 그 콘 아이스크림을 팔길래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거든요? 그럼 맛은? 진짜 맛있었죠. 근데 그래요? 가격이 다행이다. 300원이었어요. 300원이면 비싼 건가요? 한국 기준으로? 진짜 싸죠. 싼 거예요? 한국은 3,000원. 그 정도예요? 근데 맛은 괜찮았죠? 맛은 일단 괜찮았죠?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진짜 그 허쉬 초코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진짜 허쉬 맛이 났어요? 그 허쉬 초코 맛이 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뭐 어떤 그냥 평범한 초콜릿 맛이 난 거예요? 엄청 진한 초코 맛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 가짜 허쉬일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필리핀에서 그런 거 많거든요. 약간 그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 그 가짜로 만들긴 했는데 약간 그 유명한 약간 브랜드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팔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사기꾼들이 이제 여기 많거든요. 그럴 수도. 네. 근데 뭐 허쉬 초코 맛이 났다고 하시면은 뭐 네. 진짜 맛있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네. 아무튼 저의 네. 필리핀에 대한 추억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네, 일단 7년 정도 한국어를 배웠는데 혼자 배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 막 혼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한 1년 반 정도 혼자서 공부를 했다가 약간 뭐 혼잣말만으로 뭐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안 되니까 저는 그때 내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약간 그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제 수업 있었는데 거기서 원어민 한국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약간 네이티브랑 이제 대화 연습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서 등록했는데 약간 선생님 엄청 좋으셨는데 약간 워낙 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클래스, 수업이 페이스가 좀 저한테는 좀 느렸어요. 약간 저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약간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자리이다 보니까 약간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스스로한테는. 그래서 딱 한 번 수업을 듣고 이제 다음 때는 이제 등록 안 하고 계속 공부를 혼자서 이제 계속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1년 반 정도 혼자 네,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화는 됐죠. 대화는 됐었는데 근데 약간 대화가 된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게 그때 계속 혼잣말만 했었기 때문에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잘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네. 아무나 이제 누구나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수업에 들어왔는데 약간 제 레벨이 수업 레벨보다 좀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날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한국말 꽤 잘하니까 한 번 말하기 대회 나가볼래?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선생님 만난 덕분에 저한테 제 인생에 엄청 많은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말하기 대회에 참여해라라는 그런 제안을 받을 정도로 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네요. 네. 근데 솔직히 얼마 전에 제가 말하기 대회에 위해서 연습하는 영상 봤거든요. 발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지금 훨씬 그때보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약간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때 자기 레벨을 기록해두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된대요. 맞습니다. 그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쵸. 기록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추적이 안 되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맞아요. 솔직히 그 외에도 약간 그때 말하기 대회에 참가를 해서 이제 수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상도 했어요? 수상 이제 상도 받았어요. 약간 2번이나 이제 상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스로가 나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 KBS에서 이제 하는 그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이제 말하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이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이제 2번이나 이미 수상 받은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가해서 또 이기자 이런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이제 3년 연속 계속 도전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내 영상들을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아직 그때가 약간 그 운 좋게 이제 그 말하기 대회에 소송한 건데 막상 이제 진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이제 대결을 하면은 아직 그 실력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높았던 자존심이 좀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강자 위에는 언제나 강자가 있죠. 맞아요. 근데 뭐 그 남는 사람이 이제 강자죠. 이제 끝까지 도전하고. 네. 근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말하기 대회. 말하기 대회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했어요. 네. 아니 그래도 세계 대회 네. 세계 대회 출전 도전했을 때는 좀 예전 아니에요? 그때는 2020년부터 했었던 것 같거든요. 2020년에 한 번 더. 때. 맞아요. 2020년 한 번 하고, 2021년에 또 하고, 2022년까지 했었어요. 그 2023년에는 이제 그때, 뭐 워낙 다른 일 때문에 또 바쁘기도 했고, 뭐 도전해봤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떨어지니까 이제, 뭐 다른 일에 집중하자 이제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몇 년 새에 또 실력이 확 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이제 KBS 외에는 그 다른 말하기 대회가 이제 많았어가지고 또 작년에 필리핀에 이제 또 했었거든요. 뭐 다른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약간 그 문화 교류 축제 이제 같은 거 이제 필리핀에서 처음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말하기 대회이긴 한데 약간 그 더 호스팅 약간 MC 사회 보는 약간 그런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최우수상을 상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일단은 그 KBS랑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KBS랑은 일단 안 하고 뭐 다른 말하기 대회는 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KBS 대체 어떤 무대길래? 그러게요. 왜 저를 안 받아주는지는 솔직히 매년 도전할 때마다 이제 나는 왜 안 됐지? 약간 그 다른 참가자 영상들도 보거든요. 약간 뭐라고 부르죠? 약간 최종 라운드 들어오기 전에 기억이 안 나나요.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약간 그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저는 그때 결승 진출자들? 그거였나? 결승 진출자? 약간 그 전에 약간 어차피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그 단어가 딱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매번 거기서 떨어지니까 난 결승전에 들어간 사람들만큼 한국어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BS랑 일단 단절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안 맞나 봐요. 뭐 일단 그 대회랑. 근데 저도 그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대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무대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잖아요. 그쵸.
면역 없죠. 그리고 거기 나가려는 사람들의 실력이 전부 다 엄청 좋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상 가위바위보 토너먼트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아, 약간 그 운 좋게 들어가는 약간 그런 대회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KBS 그거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코비가 올라갔던 정도까지는 실력 싸움이야, 실력 싸움. 그죠. 그렇게 이제 실력으로 잘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둬요. 근데 그래도 그 모든 잘하는 사람들을 그 대회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냥 가위바위보 토너먼트죠. 맞아요. 어쨌든 약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제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네,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죠. 저는 네. 모든 게 약간 그 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당연하죠.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리고 운이랑 운명 저는 둘 다 믿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는 나를 위한 거 아니다. 약간 그런 것도 이제 믿기 때문에 뭐 더 좋은 기회가 더 나한테 이제 맞을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선생님 혹시 그 대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참가를 하시나요? 대회 저는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고등학교 때도 뭐 이런데 뭐 과학 퀴즈, 뭐 수학 퀴즈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네네. 한국에서 약간 그런 그 학교 내에서 약간 그 서로랑 대결하는 문화가 별로 없나요? 약간 그 반 있죠. 대 반 뭐 그런 거. 약간 우리 반은 약간 수학 에이스가 있다 뭐 그런 거 약간 그 다른 반이랑 대결을 해서 수학 누가 제일 잘하는지 뭐 알아가는 뭐 그런 대회 같은 거 없어요? 대회는 따로 없었어요. 그냥 진짜요? 시험이 있을 뿐이죠. 시험만 이제 성적으로 이제 따지는 거. 약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이런 거. 그렇죠. 와. 그래요? 근데 뭐 수학 대회 뭐 왜 해? 수학 시험 점수로 따지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예 없어요. 한국에 아예 없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없고 네. 대신 규모가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학교에서 네. 네로라 하는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네. 하는 그런 대회?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 내에는 없다. 뭐 그런 거죠.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없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혼자 공부하는 거는 안 어려웠어요?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약간 이제 속도 약간 저는 왜냐면 어떤 학생이었냐면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요. 약간 공부는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꽤 이제 했었어요. 공부를. 그래서 근데 약간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떤 레슨을 알려줄 때 저는 약간 바로 이제 습득이 안 돼요. 약간 시간 좀 걸리는 편이어서 약간 다른 반친구들이 이미 끄덕이고 있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압박감만 느끼고 약간 수업을 들으면서 압박감만 느끼고 그 어떤 그 과제에 집중을 못 하게 되고 약간 공부 더 잘 안 되는 약간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약간 이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고 제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넘어가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좀 더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거라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를 찾는 게 좀 문제였긴 했는데 막상 이제 좋은 자료를 찾으면은 이제 쉬워요. 약간 다음 단계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똑똑이야, 똑똑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약간,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약간 좀 느려요. 약간
수업 중에 바로 이해는 못해요. 어떤 과제든. 시간 엄청 걸려요.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그건 느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제 전공이랑 연관이 없는 과제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 그런데 혼자서 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또 그걸 믿고 꾸준히 해야 될 텐데 또 그러면서 아니다 싶은 건 스스로 고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하고 좀 느리잖아요, 성장이. 맞아요. 저는 이제 다른 한국어 학습자랑 많이 이제 대화해봤었는데 약간 같은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뭘로 공부를 했냐, 어떻게 공부했냐, 약간 다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했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이거 광고는 아니지만 Talk to Me in Korean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가지고 Talk to Me in Korean이라는 채널이. 그래서 약간 약간 회사라고 해야 될까? 그 채널이 이제 책도 많이 썼었어요. 약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이제 상대로 이제 하는 그 책도 많이 썼었는데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만 이제 한 1년 정도 Talk to Me in Korean이라는 이제 책만 사용을 해서 그대로 따라왔는데 어느새 이제 제가 다 배웠더라고요. 약간 Talk to Me in Korean 이미 약간 뭐랄까요? 약간 만든 책을 다 이미 봤어요. 근데 막상 뉴스라든가 뭐 한국 기사라든가 볼 때는 제가 아직 모르는 문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트윈 코리아님이 다 배웠는데 왜 아직 모르는 게 많을까 생각해봤는데 약간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가지고 책을 계속 쓰고 있었던 시기였더라고요. 톡투미 코리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데 해서 계속 다른 책을 또 알아보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이런 문법은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찾아봤다가 뭐 이제 어떤 한국 대학교에서 만든 책을 또 이제 발견하고 그걸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걸로만 공부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아직 몰랐던 문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자료를 찾는 게 워낙 힘들기도 하고 한데 막상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 책의 뭐 구조대로 이제 따라가면 충분히 좋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요. 사실 대학교에서 쓰는 한국어 어학당 교재가 맞아요. 되게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사실 어학당 제대로 된 좋은 선생님이 있는 어학당 다니면 한국어 진짜 빨리 늘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썼던 책이 이제 연세대학교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좋았나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 잘 만들더라고요. 한국은 약간 제가 느끼기엔 저도 일본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배웠을 때 한국 교재로 배웠을 때 훨씬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다르구나 그때 좀 느꼈어요. 약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한국 책들이 엄청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교육 체계 재밌는 부분이 많죠. 엄청
좋아요. 네,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1년 반을 공부하고, 네. 그리고 대학교 오픈 클래스 한번 들어왔다가 그만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대회도 몇 번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가 더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회사는 혹시 한국어 공부하고 몇 년 차 때 갔는지 기억나요? 잠깐만요. 제가 첫 말하기 대회 1년 반. 그래서 바로 다음 해. 그러면 2년 반 정도, 이제 공부한 지 2년 반 지냈다가, 이제 첫 회사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와, 혼자서 독학으로, 네. 그 혼자서 한국어를 2년 반 공부하고, 네.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국어를 해야 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어를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약간 저는 그때 통역사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 회사에. 워낙에 이제 그 필리핀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 많긴 한데 약간 필리핀 사람 약간 뭐랄까 약간 그 필리핀 사람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약간 한국 사람 아니라 약간 필리핀 사람 필요했던 건데 약간 한국어를 약간 통역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이거죠. 그때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어땠나요? 엄청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워낙 이제 문화 차이도 있긴 있었는데, 약간 워낙 그때는 2년 반 정도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심지어 공부를 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모르는 한국어가 많았었고, 그때는 제가 첫 직장이 공사하는 데였거든요. 인테리어 회사인데, 그래서 되게 전문적인 영어랑 슬랭이 계속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현장에서만 쓰는 이제 한국어가 엄청 많았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이제 한국 분도 계셨거든요. 약간 그 한국인이 이제 몇 명 있었냐면 저희 사장님 2명 계셨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일했던 한국분 1명 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한국말이 나올 때마다 그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워낙 친하니까. 근데 그분도 이거는 현장에서만 쓰는 이제 말이니까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예, 말을 하니까 그때 적응하기엔 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혼나기도 했고 약간 이거는 왜 못 알아듣냐 약간 저는 그 통역사로 돈 받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못 알아듣냐 뭐 그런 식으로 몇 번 혼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원동력으로 좀 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자 라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야, 그 전문 용어 부분이 네. 그게 코비의 경험에서는 되게 어렵게 다가온 경우인데 네, 그쵸. 네, 근데 만약에 그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원래 알고 있다. 그러면 엄청 쉬워지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그때는 뭐 문법 이런 거 이미 다 배워놓은 이제 익혀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뭐 대충 흐름이 알아는 들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계속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는 경우가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네, 그때는. 오히려 그래. 네. 사실 언어에서 그 맥락과 네. 문화, 배경 지식 맞아요. 그게 비중이 가장 커요. 맞아요. 엄청 커요. 그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약간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약간 단어를 알아듣는데도 약간
이 단어는 이런 뜻인데 약간 왜 약간 맥락이랑 안 맞지?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가 확 늘었는데 네. 그때 그냥 일을 하다 보니 한국어가 늘었어요? 아니면 더 잘 적응하기 위해 따로 노력한 게 있었어요? 약간 저도 그 타임라인 있거든요. 약간 저도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첫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 너무 한국말 못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자 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어휘력 뭐 이런 거 약간 전달력도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토키라는 플랫폼에서 좀 더 대화 연습하려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 연습 많이 했었고, 근데 선생님 저랑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선생님들이시긴 한데 약간 프리토킹 연습만 이제 같이 했었던 거라서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에 늘었다 싶었을 때 약간 토픽 시험 혹시 아세요? 토픽 시험이라. 당연하죠. 약간 한국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토픽 시험이라는 거.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너 토픽 시험 혹시 아는지 물으면 다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토픽 시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스케줄 나왔어요. 약간 한 2달 후에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때 그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약간 저는 엄청 약간 그 한국어에 대한 이미 약간 자존심 있어가지고 무조건 6급을 따야겠다. 한 번에 6급을 따자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더 다른 선생님 찾아가지고 약간 제가 혼자서의 그 시험 약간 모의고사 이제 풀어봤을 때 듣기랑 읽기 되게 껌이었거든요. 되게 쉬웠어요. 저한테는. 껌이었는데 약간 엄청 막 거의 만점 가까이 이제 나오는데 쓰기가 약간 못 왔어요. 약간 저는 사장님들하고 통역해드릴 때 한국말로 타이핑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약간 좀 더 창의적인 약간 좀 더 약간 뭐랄까 저는 통역할 때 약간 듣는 대로만 말하는데 약간 한국말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워낙 이제 독서 이런 것도 안 좋아하니까 약간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우체 어떤 채로 문장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아예 몰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전문가를 이제 찾아서 그분이랑 한 5회 정도의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그분이랑 엄청 많이 쓰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저 되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든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 제가 그동안 잘못 썼던 표현이라든가 그때 고칠 수 있었던 기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보고, 다행히 제가 원하는 점수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사로 이직했거든요. 제가 이미 그때 토픽 6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른 회사에 자랑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토픽 6급 땄다. 이래서, 나는, 바르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지원했는데, 그 다음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다른 한국 회사랑 약간 소통한 적이 없었어요. 약간 첫 회사에서는 약간 회사 내부에서만 한국말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좀 더 우리 한국에 있는 파트너사, 아니면 한국 지사랑 소통하는 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때 이메일을 한국말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일 덕분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메일을 쓰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약간 예의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떻게 사람한테 약간 예의 바르게 재촉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특별히 막 바로 공부를 안 했었고, 오히려 첫 회사에서는 엄청 공부를 했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이제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시기가 있죠. 이야, 아, 똑똑이야, 네. 똑똑이. 아, 예. 약간 저는 제 스스로가 노력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약간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만 했었고, 네.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처음에 안 물어봤는데, 네. 왜 한국어 시작했어요? 네. 네. 이거 들은 적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는 뭐 마음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초반에 아이돌 연습생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 연습생 되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갖춰줘야 하나 생각해봤는데, 물론 춤도 노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연습생이면 충분히 그거는 회사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을 잘하면 좀 더 저를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어쨌든 그 교육에 대한 그 비용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이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춤이랑 노래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하자. 이런 마인드로 한국말을 엄청 미친 듯이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가 저는 그때 스스로가 그래도 실력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하자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근데 계속 회사들에서 이제 회신이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무시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로 약간 아이돌 연습생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뭐 재밌어서 그냥 계속 하게 됐더라고요. 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어 아니라도 뭐 하나에 꽂혔으면 그걸 잘했을 것 같아요. 연습생만 아니었네요. 아직도 솔직히 지금도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근데 한국어를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후회 뭐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런 기획사, 소속사 네. 이런데 지원할 때 네. 보통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보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조금씩 연습하기도 했어요. 춤이랑 노래. 그때는 워낙 관심도 많았었고, 저는 노래는 그때 뭐라고 부르죠? 약간 단체로 노래를 부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회에서 약간 같이 부르는 합창? 비슷한 거. 약간 비슷한 거 저는 내 학교에서 합창 약간 아카펠라?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중에 노래도 같이 불렀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춤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엄청 잘하진 않은데 약간 잘 가르쳐 주면은 약간 가능성 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실력으로는 그래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도 네. 사실 뭐 KBS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못 나갔다 뿐이지 사실상 거의 실력은 아주 위쪽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싶습니다.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네. 아니 막 보면 진짜 메이저한 대형 유튜브에 나오는 한국어 하는 외국인들 뭐 그런 느낌으로 유창하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시간도 도저히 안 되고 하니까 저기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접었습니다. 아, 뭐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그리고 네.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유튜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저도 약간 약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하면은 뭐 물론 그 녹화하기 전에 뭐 대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컨셉트도 먼저 잡고 이제 대본도 대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하고 그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녹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한 일인데 그 다음에도 또 편집을 해서 근데 편집하기 전에 뭐 대충 어떤 거 지켰는지 뭐 파악하고 뭐 필요 없는 거 뭐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막도 쓰고 하니까 저는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찮죠. 약간 계속 그 유튜브를 하고는 싶었는데 그 작은 일들을 제가 다 직접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피곤하다고 그리고 진짜. 귀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혼자서 너무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요. 혼자서 하는데 자막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한 분 계세요. 오, 근데 너무 귀찮아서 좀 쉴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그쵸. 네. 너무 저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네. 뭐 이 영상은 뭐 3주 후에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맞아요. 나갈 때가 한참 남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상관없다고 한 게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서 시간 얼마나 커내는지 알아서 네. 네 그 일이 끝이 없어, 그치?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막상 그 영상 올리려고 할 때 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 디스크립션도 만들어야 되고 약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막상 올리고 하니까 뭐 다음 영상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게요. 예. 시간 저도- 관리 뭐 잘 하시나 봐요? 시간 관리 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저 시간 유튜브를 관리 계속 못해요. 시간 관리를 못 하는데 네. 그냥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어요. 혹시 그 본업이 유튜브이신 건가요? 본업이 유튜브 겸 그 프리토킹 선생님. 그래서 그냥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저는 뭐 시간 많다고 해도 이거에 쓸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힘들어서 약간 제 일일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에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들죠. 네. 편집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편집 잘하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편집도 맡기고 싶긴 한데 근데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네. 막 그렇게 편집이 많이 필요한 영상들은 아니라서 그걸 맡기기엔 애매해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네요. 참 유튜브도 참 어쩌다 보니 하게 돼서. 근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약간 그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이제 영상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저는 약간 지인들만 이제 이 채널에 구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50명 정도 나오는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오, 그래요? 네. 심지어 저는 이미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거는 네 스토리에 올려달라. 이제 뭐 약간 광고 해달라. 이제 부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명에 불과했던 이제 구독자 숫자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아닌 것 같다. 그때 좀 싶었어요. 아는 사람도 구독 안 해주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이 구독하겠어 뭐 그런 마인드로 이제 일단 접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게 두 번째 유튜브인데 첫 번째 유튜브 할 때는 네. 저는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아, 그게 진짜- 하는 게 나으려나? 네, 진짜 볼 사람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그게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 반대로 지금 방식이- 하는 유튜브는 완전히 반대죠. 이제는 제 친구들을 다 유튜브에 나오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다 친구분이 이 팟캐스트 거고요? 게스트들 오. 거의 다 10명 그렇구나. 중에 9명이 제 친구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저 혼자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래도 편집은 혼자 하시니까.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런 컨셉도 선생님 잡아주시잖아요. 네, 약간 이번 영상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음, 하시잖아요. 사전에. 뭐 가끔 그것도 친구들한테 맡길 때가 있는데 그래요? 좋은 생각.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야, 뭐 얘기할까? 이렇게. 좋네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네.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 채널은. 와. 네, 뭐 힘들 것 이번 같더라고요. 영상만 해도 코비가 연락을 줘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저야 뭐 이런 채널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 선생님 올리실 때 뭐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뭐 난 여기서 나왔다 이제 공유를 많이 할 거예요. 훌륭합니다, 아주. 네. 네, 아주 훌륭해. 뭐 서로 도움 받을 겸 해서 그쵸. 홍보해야죠, 홍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에 혹시 준비한 얘기는 다 했나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네네네.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약간 자랑 겸 재밌는 설 뭐 얘기할 겸 좋죠. 해서 얘기하고는 싶은 건데 제가 작년 9월에 제주도에 혼자 갔었거든요. 왜냐면 그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마음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계속 필리핀에만 있었다 보니까 주변에도 한국 사람이 없고 하니까 계속 그 마음이 약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계속 있는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한국에 가야만 이제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는데 근데 약간 재밌는 게 그 게스트하우스에 갔어요. 심지어 제주도에 혼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이미 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 했었기 때문에 약간 최대한 한국인 인척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뭐 게스트하우스 뭐 2군데나 가봤었는데 뭐 첫 번째는 좀 별일이 없었고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드디어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에는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이 저랑 잠깐 대화를 하다가 제가 외국인인 거 바로 알더라고요. 약간 또 말투가 좀 말투 때문에 좀 들켜서 그런지 어쨌든 그분이 바로 알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한 8명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라서 항상 이제 풀하우스인 약간 만석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이 오셨을 때 한 번 더 이제 한국인 척 하자 이제 마음을 좀 먹고 이제 최대한 뭐 말을 뭐 아끼면서 짧게 하고 그리고 약간 최대한 그 한국인 말투로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처음 오신 분이랑 이미 친해져가지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둘은 친구다 약간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이 저랑 얘기를 할 때 약간 필리핀 사람 약간 외국인이라는 거를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밥도 먹고 뭐 어디 먹을까 같이 정하기도 했고 약간 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약간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 술자리에서 약간 아무도 이름이랑 그 출신 공개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를만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무도 제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갑자기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그 라운드 약간 한 명씩 이제 뭐 출신이랑 나이랑 뭐 이름 공개하는 타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 자리가 마지막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제 자리가 마지막이었는데 막상 제 이름 코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코비 왜 코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필리핀에서 일하는 거예요? 약간 계속 한국인이라고 약간 가정을 해서 뭐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는데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던 약간 한국 분이신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되게 속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뿌듯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구나 해서 그래서 막상 저 원래 아예 100% 필리핀 사람이다 이제라고 답변했을 때 다른 사람들 표정이 되게 막 놀란 표정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뿌듯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혼자 놀러 갔는데 그래서 좋은 친구들하고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좋은 제주도 여행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뭐 속이기 위해서 아니더라도 약간 새로운 사람 만나는 자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약간 나 혼자 온 여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 계획이 없고 약간 만나서 그때 계획을 짜고 그런 식으로 다들 노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혹시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거리 있으면 네네. 또 한번 나와서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죠. 네네. 저야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나와보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냐면 뭐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약간 오랜만에 길게 한국말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저는 통역 일을 많이 해왔었는데 통역을 하면서 이제 로봇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만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건데 오랜만에 제 생각을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되게 재밌습니다. 와, 다음번엔 그 통역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통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팟캐스트에 나온 외국인들 중에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통번역 대학원을 이번에 마쳤더라고요. 좋겠다. 그런데 코비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뭐 약간 그 스타일이 그 친구는 좀 학교에서 뭔가를 많이 한 타입이면 네. 코비는 실전에서 구르는 타입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배웠고 저는 계속 뭐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배운 거고. 근데 항상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약간 그거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한국어는 이보다 이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계속 필리핀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른 사람들만큼 늘지는 않는다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빨리 한국 가서 약간 원어민처럼 약간
더 이상 이제 외국인 취급 받지 않은 수준의 한국어를 이제 구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와, 그래요. 그렇게 올 때 조금 더 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국이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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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은 따뜻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로. 자, 그러면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